올해 초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포항제철소장 등 포스코 직원 11명이 입건됐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다음 주부터 도정을 시작하는데 동해안 시대 개막을 위한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올해 초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하청업체 포항제철소장을 형사 입건했고 포스코 직원 10명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줄줄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는 포스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4명이 숨진 원인이 포스코의 뿌리 깊은 안전 부실 때문이라고 보고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도 포스코 운전실과 전기실 직원 10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줄줄이 불구속 입건하는 등 포스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숨진 노동자들은 물론 포스코 직원 누구도 산소공장 냉각탑의 내부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차단판 역시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무방비 상태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조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랬다. 구조하고 관계없이 위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또 다 하고 작업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게다가 사고 직후 이루어진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7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등 전방위적인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부실한 안전 시스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포스코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지적해온 노동계의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매 주기마다 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작업에서 사망사고 발생했다는 것은 포스코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포스코는 안전 분야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전국의 해수욕장 9곳을 선정했는데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선정된 해수욕장을 보면 강릉 경포해수욕장 등 대형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과 사다대포 해수욕장 등 지역별 소규모 해수욕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부는 시도별 추천과 현장 평가 등을 반영해 공정하게 이들 해수욕장을 선정했다고 밝힌 만큼 지역 해수욕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해수욕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동해안 시대 개막을 이끌겠다며 이철우 당선인이 실천을 약속한 주요 공약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철우 당선인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강조해서 말한 공약은 포항에 동부청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약은 취임과 동시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동부청사를 만들어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절반을 동부 지역에 상주하면서 동해안 발전을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포항 방사관 가속기 등 기초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경주에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1만 5천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포항공단 분양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이 기업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과 협력체를 구성해 동해안 해양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동해안 해양관광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한 차원 올려놓겠습니다. 리조트, 골프장, 쇼핑센터 등 민간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울릉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인 포항 울릉 간 대형 쾌속 여객선 취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파도에도 포항과 울릉도를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쾌속 여객선 취항 또한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한 120일 운항을 못하는데 약 30일 운항 못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쾌속 여객선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영일만항 활성화와 지진 후속 대책 마련 등도 약속했는데 이런 장밋빛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6월 마지막 주말인 내일 두호동 설머리에서 물회축제와 상대동 젊음의 거리에서 쌍사파티 축제를 올해 처음 개최합니다. 물회축제장에서는 무료 시식 코너가 운영되고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 100장을 배부합니다. 또 참가비 만원으로 황금 2돈과 가전제품 등 경품권을 물고기에 묶어 맨손으로 잡는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앞 특설무대에서도 좌석 배치 없이 서서 무대 공연자와 관객이 공연을 즐기는 쌍사파티가 열립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북버스노조가 낸 시외버스 노동쟁이 조정이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3차 협상만인데요. 임금 33만 원을 올리는 데 합의해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마련한 경북 시외버스 노동쟁이 3차 조정회의에서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 양측이 극적 합의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을 합쳐 33만 원을 더 받는 조건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틀치 임금 38만 원가량을 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일은 덜하고 임금은 더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임금 감소로 사측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측 역시 법 개정으로 운전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노조 측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도민의 발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기에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이 우리 도민들의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한테 혹행여나 불편한 점이 발생하기 싶어서 무리를 하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외버스 임금 협상 타결이 오늘과 오는 4일에 있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동쟁이 조정회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버스업계가 신청한 노선 조정을 협의해 37개 노선만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국수레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이달 초 고장났던 한울원전 6호기에 대해 정밀 점검을 마치고 오늘 새벽 0시 23분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 6호기는 지난 3일 원자로 냉각제 펌프 넉 대 가운데 한 대가 고장나 원자로 보호 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됐고 사고 원인은 제어계통 전자카드 부품 고장으로 320개 동일 부품에 대한 정밀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한 달간 경주에서는 전국의 연극인들이 참가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9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인데요. 개막작으로 선정된 경주 시립극단의 무대를 김정진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복사꽃이 소담스러운 노부부의 집을 배경으로 찰진 경주 사투리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고향의 한 풍경을 마주하는 듯한 연극 복사꽃이면 송화 날리고는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경주 출신 손기호 작가의 경주 3부작 중 마지막 편으로 경주말 대사가 맛깔납니다. 경주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잊혀져가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려보려고 배우들끼리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경주 시립극단의 115번째 정기 공연인 이번 작품은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개막작입니다. 포항과 수원, 목포, 강원, 대구, 부산 등 전국 9개 국공립극단은 각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무대를 선보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하면서 또 그 서로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보게도 되고 그리고 또 이 경주에 와서 관객분들은 다른 관객분들을 만나보면서 국공립극단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이후 경주에서 이어져 온 행사는 올해 순천과 경주 두 곳에서 열리면서 축제의 변화와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2018 펀펀 만화축제를 포은 중앙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고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통통한 육거리 행사가
포항중앙로 6거리 일원에서 펼쳐지며 최현우의 마술쇼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제16회 송울진전을 울진문화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민선 5, 6기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이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양식 시장은 재임 기간 경주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신라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난 경주가 준하경 신임 경주시장과 함께 문화관광, 첨단과학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포항시 남구 장흥동 철강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83제곱미터와 설비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불티가 튀어 불이 났다는 현장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올라 무더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식혀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태풍과 함께 북상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더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태풍이라는 변수와 함께 세차게 내리겠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에서 7호 태풍 뿌라비룬이 발생을 했습니다. 태풍은 점차 북쪽으로 올라와서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과 함께 주말 동안에는 장마전선도 북상을 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40에서 100mm로 그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0도, 낮이 되면 울릉도 24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남부 해상에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세찬 장맛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약화됐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제철업과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으로 환경부는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 허용 기준을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해 내후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귀농인 숫자는 3,400여 명으로 전국 귀농 인구의 18.3%를 차지해 14년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의성군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주시, 영천시, 안동시, 봉화군 순이었습니다. 경북의 귀농 가구가 많은 원인은 과수와 시설 채소, 축산 등 고소득 작물 위주의 농업이 발달한 데다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 정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사 없는 공연으로 유명한 플라잉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울릉군민들이 가까이서 공연을 접하고 관광객들도 플라잉을 알 수 있도록 울릉도 공연을 계획했다며 관람요금은 관광객은 3만 원, 울릉군민은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초청 기부 공연과 찾아가는 나눔 공연을 해온 문화엑스포는 앞으로도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